주변에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 모든 다이어트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모든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다. 이게 아마 다이어트 격언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대부분 초기에는 효과가 있어요. 2주, 3주, 한 달 뭐 이렇게 해보면 살이 빠지고 이제 희망회로 돌리다가 정체 오고, 또 어떤 사람이 야, 이 다이어트 효과 있어. 요거 해봐 했는데 나한테는 효과가 없고, 또 그 사람도 시간 지나면 똑같아지고, 그런 게 반복되죠. 그래서 체중 감소 후에 5년이 유지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어떤 데는 희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22년 1월 달에 95kg, 인생 최대 몸무게였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원래 체질이 마른 체질이에요. 절대 살을 찌는 걸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20대, 30대 초반에. 근데 이제 복부 비만이 엄청 심각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한 78kg, 현재 한 76에서 78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2년,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2년 개원 직전에 이제 첫 프로필 사진이죠. 이때가 이제 30대 후반이고, 요게 이제 90kg 정도거든요. 2018년도. 이때도 배에 지금 힘을 주고 양복도 안 맞고. 그리고 2022년도 사진은 없더라고요. 제일 피크 때 사진. 그리고 현재 이제 가장 최근 10월 달에 이제 이 원장님이랑 하남 운동장에서 이제 뛰면서 운동하면서 찍은 사진이고,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22년도 1월 달에 이제 다이어트 결심을 시작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식사량 줄이자. 운동 많이 해야 되자. 저도 그냥 일반인 수준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패의 추억이 떠올라요. 제가 이게 첫 다이어트 시도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30대 후반부터 계속 살이 찌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달리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크로스핏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해보고, 삭센다, 우리 유행했잖아요. 한때 우리 저희 병원에 한때 유행했습니다. 삭센다 해보고, 복싱도 해보고. 복싱한 거는 이제 칼로리 소모가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온몸이 아파서 2개월 만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또 빼기 시작하면서 저탄고지라는 단어를 처음 봤는데,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자. 근데 탄수화물을 적게 먹자는 오케이. 보통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고 그러니까. 근데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지방 먹으면 왜 살이 찔 것 같잖아요. 지방을 빼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시작했거든요.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 검색도 해보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최종이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칼로리 개념은 옮겼어요. 초점을 칼로리를 적게 먹고 많이 쓰자는 개념에서 약간 혈당이랑 호르몬의 개념으로 좀 바꿨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운동을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뒀거든요. 저는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진다는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바꿨습니다. 식단이 95%다. 운동으로는 살 빼기는 좀 어렵다. 그다음에 칼로리 기준으로 양을 계산하지 않고 식사치, 이렇게.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도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하다가 공부를 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시도를 해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우연히 또 더 잘 맞았어요. 그리고 러닝머신, 물론 운동도 했는데 이거는 뭐죠? 살 뺀다는 목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1년 이상 꾸준히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극단적인 방법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방법이 단순해야 된다. 살을 빼자, 다이어트를 하자는 개념에서 약간 시야를 넓혀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교정하자고 할 때 훨씬 다이어트가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주도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너무 정보가 범람하잖아요. 검색을 해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똑같은 방법을 이분은 틀리다고 하고 이분은 맞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타인 지식은 참고하되 너무 의존하지는 말고, 일단 괜찮은 방법을 시작을 하면 실행착오가 생기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좀 만들어 보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공부한 거를 줄여도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누구나 아마 요걸 토대로 아마 고민할 것 같거든요. 칼로리 소모를 줄이고 소비를 많이 하고 좀 더 적게 먹어야 칼로리 적자가 생기잖아요. 적자가 생기면 체중 감소. 아무도 이걸 의심을 안 해요. 누구나 다이어트 시작하면 이거가 절대적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하니까 한계가 생깁니다. 보통 이제 성인 남성 칼로리가 2,500kcal죠. 소비 칼로리가. 섭취 칼로리를 줄이든 소비 칼로리를 늘리든 운동을 해서 적자를 만들자. 이게 핵심인데, 단순히 수치적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하루에 500의 적자를 만들잖아요. 적게 먹든 운동을 많이 하든. 500kcal면 햇반 하나 반 정도 되거든요. 햇반 하나 반 정도만 줄여도 일주일에 3,500 빠지고, 지방 1g당 에너지가 9kcal거든요. 근데
이걸 끌어다 쓸 때 에너지 손실을 감안하면 한 7.7kcal예요. 이제 3,500으로 나누면 얼마나 빠지는가가 나오죠, 지방이. 그러면 일주일에 0.5, 1개월이면 2kg 빠지고 6개월이면 12kg 빠지죠. 이론적으로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계산할 때. 그런데 왜 안 빠지죠? 이 칼로리 이론대로라면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섭취를 줄인다 할 때 문제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제일 중요합니다. 식사량이 줄면 소비 열량도 감소한다. 우리가 먹는 칼로리를 2000으로 줄인다 할게요. 성인 남성이 2500은 소비 칼로리라고 할 때, 그러면 마이너스 500이 유지가 돼야 이제 빠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식사량이 만약에 2000으로 줄이면 초반에는 이게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걸 줄이는 순간 보상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 열량 중에 기초 대사량이 쭉 줄어듭니다. 2500에서 2400, 2300, 결국에는 2000에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칼로리 적자가 안 나죠. 대부분 겪는 문제죠. 단식하면 2, 3주 잘 빠집니다. 엄청 잘 빠져요. 원래는 글리코겐이랑 수분이 빠지는 건데 쭉 빠지다가 한 달 되면 정체돼요. 보통은 정체하다가 다시 식욕 돌아오고 양 늘리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죠. 두 번째는 식욕이 이제 의지로 가능하다고 보면 돼.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은 가능한데 이 식욕이라는 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호르몬의 조화로 이루어지거든요. 인슐린이나 렙틴, 그렐린, 식욕과 관련된 이런 물질들의 조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기도 하고 포만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걸 내 의지로 억누른다? 이건 오래 못 가요. 제 와이프도 다이어트 엄청 시도 많이 하거든요. 이걸 조절을 해보면 한 달은 못 넘기겠다. 그리고 세 번째, 칼로리 계산이 생각보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2000을 먹는다? 이거 뭐 식품회사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칼로리 있잖아요. 그게 최대 오차가 한 50%예요, 50%. 그리고 식품회사가 실험을 했을 때 그 오차를 줄여서 발표할까요? 많이 늘려서 발표할까요? 대부분 줄이겠죠, 칼로리를. 10단위, 100단위는 거의 맞추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비 칼로리 있잖아요. 이게 2500이라고 하는 거. 기초 대사량이 70%고 뭐 활동 대사량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계산은 훨씬 더 복잡해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굶주림 연구. 이게 44년도, 45년도에 미국에서 시행한 거죠. 36명의 정상인들입니다. 정상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실제 6개월을 굶겼어요. 정상 식사를 하다가 1500칼로리를 주는 거를 6개월 하고 그다음에 정상 식사로 회복을 했는데, 이게 실제 이제 지원자들입니다. 이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였잖아요. 이때는 전쟁 때문에 굶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학문적인 목적으로 굶었을 때 우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걸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한 거죠. 놀랍게도 지원을 했습니다. 36명이. 왜 지원했을까요? 군 면제를 조건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얼마나 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군 면제 조건을 내거니까 성인 남성 20대, 30대 초반 남성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네소타 굶주림 연구 도표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녹색이 굶겼을 때 이제 기초 대사량이 점점 빠지는 거 보여주거든요. 빠지고 식사를 하면 올라가는데, 안타깝게도 정상 식사로 돌아와도 기초 대사량이 어떻게 되죠?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요요 현상을 좀 설명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쭉 굶다가 식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전보다는 많이 안 먹는데 살이 더 찌잖아요. 왜냐하면 기초 대사량이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이때까지는 이 이제 실험 단체에서 주는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이때부터는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먹어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엄청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식사량이거든요. 쭉 줄이면서 정상으로 왔다가 실험자들한테만 맡기니까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과식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듭니다. 이분은 줌바 댄스 강사예요. 하루에 얼마나 소비해요? 운동으로? 수업을 2-3개 하니까 2000칼로리를 소비한다. 근데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이분이.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빠지냐. 이 그래프 보면 운동량을 계속 늘리면 소모 칼로리가 이렇게 비례적으로 늘어날 것 같잖아요, 사실. 근데 초반에 늘어나다가 이렇게 이제 정체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운동량이 늘어도 총 소비 칼로리는 예상보다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월등하게 칼로리 소모가 많을 것 같죠? 이분들은 물만 들어가도 10kg. 사냥하러 뛰어다니고 맨날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큰 차이가 없더라. 먹는 걸 줄이고 쓰는 걸 많이 쓴다는 개념으로만 접근하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만 집중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왜 이게 칼로리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느냐? 인체의 항상성.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 몸을 지키는 쪽으로 가죠. 그리고 굶주림, 우리가 단식하는 거는 비상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항상 내 몸을 방어해야. 다이어트를 하는 게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하지만 우리 몸은 이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진 건지 고립돼서 식사를 굶고 있는 건지 구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방어하기 시작하고, 체중 설정값 2022년 1월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당시 체중이 뭐죠? 95kg. 그러면 그 95kg에 맞는
생활 리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95로 우리 몸이 세팅을 합니다. 내 시상 하부에서 하는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95kg 세팅이 된 체중값에서 인위적으로 80으로 줄이려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우리 몸으로 계속 돌리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내 몸과 투쟁하는 다이어트. 항상 식욕을 억눌러야 되고 하기 싫은 운동을 억지로 하고 불만과 짜증이 뒤섞인 상태로 위태롭게 체중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고, 하나는 내 몸과 좀 조화를 이루는, 우리 몸에 조절하는 대사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식욕에 스트레스가 없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적정 체중이 유지되는 상태. 하나는 체중 설정 값이 비정상화되었을 때 계속 억지로 하는 다이어트, 정상화가 되게 만들면서 하는 다이어트. 여러분이 원하는 다이어트는 어떤 건가요? 실내 온도를 24도에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이. 난방기 설정값을 24도로 세팅하는 게 가장 쉽죠. 근데 난방기 설정값이 30도로 돼 있어요. 24도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어컨을 열심히 틀어서 인위적으로 맞출 수는 있어요. 덥고 추운 거를 중간 정도 해서 맞출 수는 있는데 에어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실내 온도는 다시 30도가 됩니다. 체중 설정 값이라고 하는 게 왜 상승되느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 혈당과 인슐린. 고혈당. 우리가 우리 몸에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액 속에 포도당, 당이 올라가는 걸 혈당이라고 그러죠.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죠, 무조건. 근데 이게 인슐린하고 혈당은 짝입니다. 당이 올라가면 인슐린 무조건 분비되죠, 당을 내리기 위해서. 근데 인슐린 가다가 지속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설정값이 상승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인슐린도 호르몬인데 기타 호르몬 불균형, 이것 말고도 렙틴이나 그렐린, 식욕 조절 호르몬과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등도 일부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만은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만성 질환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포도당,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올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 혈액 속에 포도당을 세포 내로 넣어준다. 인슐린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혈액 속에 당이 떨어지는 거는 요 기능입니다. 왼쪽에 보면 요게 세포고요. 오른쪽에 이 빨간 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 왼쪽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 인슐린이 여기 수용기에 붙어야 포도당이 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밖에가 혈액이죠.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거는 이걸 넣어줌으로써 혈액 속에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죠?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친절하게 저장을 시켜줍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안 좋잖아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인류 진화적으로 보면 옛날 사람들은 이게 아주 좋아야 돼요. 오히려 옛날에는 굶는 상태였잖아요. 지금은 너무 풍부한 상태고, 굶는 상태에서는 조금 남으면 에너지로 저장을 해줘야 굶는 순간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인류 진화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점심 저녁으로 먹을 때 정상적인 이 파란색 일반적인 혈당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을 하죠.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는 식사를 할 때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사람이 뭐죠? 당뇨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당뇨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정상인들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음식 위주로 섭취할 때는 정상인들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언젠가는 당뇨 쪽으로 옮겨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 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단순당은 뭐죠? 포도당, 과당, 설탕 이런 것들. 정제 탄수화물은 보시다시피 정제라는 말이 우리가 먹기 좋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쌀을 먹기 좋게 만들려면 가루로 만들면 제일 먹기 쉽죠. 밀도 가루로 만들고 액체로 만들고 이렇게 할수록 우리가 섭취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제 탄수화물. 단순당도 탄수화물이에요. 단순당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이 음료수죠. 콜라, 주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제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단맛에 얼마나 노예로 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콜라 이 작은 캔 하나 있죠. 요게 각설탕이에요. 3g 각설탕 9개, 10개 정도 되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성분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당류라고 적혀 있는 게 대부분 23g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각설탕 하나가 3g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굶는 게 목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죠? 금식하는 시간을 지켜서 칼로리 감소보다는 혈당 지속 시간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16시간 금식, 8시간 안에 식사를 2번 정도 하는 이 방법을 썼습니다. 인체의 안정된 균형을 위해서 혈당 안정화를 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줄이고 올바른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혈당값이 정상화를 하는 게 편한 다이어트, 우리 몸과 투쟁하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를 만드는 방법이다.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72년도에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1,500만 부가 팔렸는데 저탄고지의 시초입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를 많이 하는. 그 당시에 미국 주류 의학계 비판이 엄청났거든요. 이 당시에는 주적이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저지방 다이어트가 당시에 유행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저지방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져 사람들이. 근데 에킨스가 탄수화물을 줄이는 걸 들고 나오니까 살이 다 빠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 실험도 이게 효과가 훨씬 저지방 다이어트보다 좋다는 게 나왔는데 문제는 단기 효과. 이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너무 극단적이야. 하루에 50g 이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라는데 50g이면 햇반 한 공기가 안 되거든요. 탄수화물을 그대로 줄이는 거를 1년을 못 견뎌요,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장기 효과가 다른 다이어트와 비슷하게 가더라. 그래서 요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칼로리 계산보다는 혈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내 기준이 극단적이지 않은 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극단적일 수 있는데 제 기준에는 극단적이지 않고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방법, 1년 이상 할 수 있는 방법. 먹는 시간을 지킨다.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탄수화물을 먹는다. 혈당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음식 위주로. 단백질, 지방 등은 걱정 안 하고 충분히 섭취해준다. 이 간단한 원칙을 하려고 했고요. 간헐적 단식은 16시간 금식 8시간 안에 식사를 하는 거. 점심 식사는 저희 병원밥 먹어야 되죠, 대부분. 딱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백미를 좀 줄입니다. 상대적으로 단백질 섭취 조금 늘리고 다른 반찬 그대로 먹고 국은 일단 안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잡곡밥. 현미밥 먹으면 좋은데 현미밥 너무 맛이 없어서 잡곡밥 그냥 먹었고 메인 단백질 요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거 지겹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변형해서 먹고 기타 반찬 두세 가지 일반적인 그냥 반찬 먹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제일 중요한 거. 모든 음료수 절대 금지. 탄산음료, 주스, 스포츠 음료, 제로 음료. 제로도 마찬가지. 이거는 내가 단맛의 노예로 계속 살아야 돼요. 알코올 금지. 정제 탄수화물 절제. 근데 한 번씩 먹고 싶으면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라면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그리고 분식. 떡볶이도 조금 먹고 빵도 조금씩 먹고. 폭식은 안 하죠. 과일을 좀 먹어보고. 그리고 배달 음식 시킬 때도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좀 지겨우면 굽네 치킨 오븐에 구운 거, 튀긴 거 말고 보쌈 좋은 거 같아요. 초밥 좋은 거 같아요. 햄버거도 감자튀김이랑 음료수 안 먹으면 좋은 거 같아요.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물 먹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계속 먹는 거. 그러면 그때는 이제 탄산수에 과일 갈아서 단맛 조금 느끼면서 먹어보는 거고 군밤을 좋아해서 과자 대신에 먹고 견과류 먹고 너의 방법이 왜 나에게는 안 되냐. 이게 이제 항상 다이어트의 딜레마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나한테 통하니 너한테도 될 거야 하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다이어트를 이루는 칼로리 문제, 혈당, 호르몬 제가 설명을 했지만 뭐 대사, 유연성, 유전적으로, 성별 여자가 훨씬 불리합니다. 남자에 비해서. 장내 세균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원인이 꼭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이 중에 어떤 문제가 다 숨어 있는데 이 키를 다 못 맞춘다는 거죠.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도 해보고 왜 이걸 하는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조금 생각하고 개똥 철학이라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극단적인 방법이 나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고 나한테 극단적인 방법이 다른 사람한테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 체중 감소, 음식 시야를 좁게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목적을 교정을 할 때 다이어트가 일부러 들어가서 더 잘 되는 효과가 있어요. 길게 끌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잘 교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3가지. 식단, 수면, 운동. 이게 전반적으로 잘 굴러갈 때 내 라이프 스타일 교정이 정말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여력이 되면 읽어보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시야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다른 거 계속 검색하면 쓸데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이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EBS 다이어트나 SBS 스페셜 다이어트를 검색을 하면 그 관련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사실 제일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 틀어서 좀 보세요. 강의는 이게 마지막이고요. 여러분의 이제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